네, 안녕하세요. 메이님, 예,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 태영맘님이시군요. 예, 첫 번째, 예, 그 손님으로 참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7시부터 황운숙의 한부모 가정 채널, 한부모 가정 만남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들어오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강윤정님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한부모 가정 사랑회에서 달라지는 이런 사회의 문화를 수용하는 의미로 유튜브를 통한 한부모 가정과의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부모 가정을 현장이 아닌 비대면으로 또 유튜브로 만난다는 것이 생소하기도 하지만 최근 코로나 시대에 맞는 그런 만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한부모 가정 사랑회 우리 국장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여러분 궁금한 사항들 실시간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또 국장님도 답변 드리고요. 저도 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 이런 시간 갖게 돼서 여러분 어떠신지요? 네, 예, 처음 시작하는 예, 유튜브라 서로 예, 좀 어색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황운숙의 한부모 가정 채널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한국 한부모 가정 사랑회 황운숙 회장입니다. 어,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오늘 처음 만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저는 한부모 가정 사랑해라고 하는 그런 단체 회장이고요. 제 자신도 한부모 가정의 부모입니다. 약 30년 전에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오늘까지 한부모로 살아오고 있는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한부모 가정 부모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 태영만님 그리고 우리 윤정님 궁금한 거 있으면 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날이잖아요. 자, 여러분 어버이날 어떻게 보내셨어요? 보통 어버이날이 되면 일반 가정에서는 막 들떠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은 카네이션을 2개 사서 한쪽에는 엄마 가슴에 한쪽에는 아빠 가슴에 올려두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 한부모 가정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는 한부모잖아요. 한쪽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이기 때문에 실은 우리 아이들이 카네이션을 1개 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1개의 카네이션을 엄마나 아빠의 가슴 쪽에 이렇게 달아드려야 되는 건데 안타깝게도 많은 한부모 가정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버이날이 될수록 약간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끝나고 학교 앞에 나가면 어버이날쯤에는 카네이션 장사들이 있대요. 그러면 친구들은 카네이션을 2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부모 가정 아이는 하나를 사야 되는데 하나를 사면 쟤는 한부모 가정인가 봐. 쟤는 부모가 양쪽 다 없는가 봐 라고 드러날까 봐 돈을 더 투자하지만 카네이션을 2개 산다는 그런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어버이날인데 우리 한부모 가정에게는 좀 슬픈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당당하게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하나만 살 수 없는 걸까요? 왜 우리 아이들은 비싼 돈을 더 주고 2개의 카네이션을 사야 될까요? 자,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오늘 또 이어서 이제 해볼 그런 예정입니다. 네.
우리 한부모님은 어떻게 보면 대가족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있고요. 또 한부모님이 계시고 또 할머니가 계시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한부모가 일을 하게 되면 그 부모님께서, 즉 아이의 할머니께서 아이들을 돌보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게 돌봄을 받을 때에 우리 한부모 가정은 좀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죠. 가족의 지원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 태영마 님이 그 어버이날이니까 내가 내 자녀로부터는 뭘 이렇게 챙겨받은 말씀은 없으셔요. 그런데 본인이 어머니에게 어 어버이날 용돈을 드렸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자, 우리가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감사를 표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귀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어떤 선물 받으셨나요? 또 어버이날에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자, 자녀들로부터 어버이날을 챙겨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 이야기를 좀 나눠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날 처음으로 우리 아들한테 용돈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어버이날에 카네이션도 달아주지 않았던 아이였는데요. 오늘 제가 우리 부모님에게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는 걸 보고 우리 아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엄마한테 아무것도 안 하니?" 라고 얘기했더니 막 방에 들어가서 막 봉투를 하나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보니까 용돈을, "어버이날 감사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용돈을 담아 줬더라고요. 얼마였을까요? 6만 원이었어요, 6만 원. 예. 자, 제가 처음으로 받아본 용돈이었습니다. 우리 반영수 님은 카네이션을 아이가 만들어 왔대요. 야, 너무 즐거우셨겠어요. 예. 예. 그리고 우리 강윤정 님은 오랜만에 아들과 종일 같이 집에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셨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혜경 님은요. 언니가 강릉으로 이사해서 집들이 겸 여행 중이시래요.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부모 가정 많은 분들이 이 어버이날 가정의 달을 즐겁게 보내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우리 5월 월에는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어버이날도 있고 또 어린이날도 있고 또 입양의 날도 있고요. 또 부부의 날도 있어요. 가정과 관련된 많은 날이 이 가정의 달에 있답니다. 그러면 한부모 가정의 날도 있을까요? 네, 있어요. 언제냐고요? 5월 10일이 한부모 가정의 날입니다. 예, 한부모 가정의 날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몇 해째 한부모 가정의 날이 있는 걸까요? 자,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우리나라의 한부모 가정의 날을 처음으로 선포한 해가 2008년도예요. 날짜로는 5월 24일. 그날 한부모 가정의 부모님과 자녀들 그리고 한부모 가정 단체 분들이 모여서 한부모 가정의 날을 선포하게 됐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 서울 송파에 있는 석촌호수라는 곳에 모여서 한부모 가정 걷기 대회를 하면서 한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한부모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 현상이 너무 잘못됐다. 한부모 가정이 뭔가 문제 있고 잘못된 가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쪽 부모와 자녀로 구성되어서 살고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같이 하면서 한부모 가정의 긍정적인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고 건강한 한부모 가정을 더 많이 육성하기 위해서 한부모 가정의 날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자, 한부모 가정의 날. 왜 처음에 시작할 때 5월 24일로 했을까요? 자, 부부의 날은요, 5월 21일이래요. 21일.
그래서 왜 21 일인지 물어보니까 부부 여성과 남성이 만나서 하나가 된다고 그래서 부부라고 해서 21 일을 부부의 날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 한부모 가정의 날이 선포된 날은 5월 24 일이에요. 왜 24 일일까요? 뭐 21 일도 있고 22 일도 있고 많은데 왜 24 일일까요? 자, 거기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답니다. 아까 부부의 날은 둘이 모여서 하나가 됐잖아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부모 가정하면 우리가 결손 가정 또는 해체 가정, 심지어는 붕괴 가정이라고까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 그렇게 그런 가정을 떠올리면 뭔가 우리가 그 쪼개진 뭔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절반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용어도 처음에는 편부모 가정이라고 우리가 불렀잖아요. 자, 그런 거와 같이 이렇게 한부모 가정은 뭔가 부족하고 문제 있는 가정으로 인식되는 그런 경향이 강한데 우리 한부모 가정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한부모 가정은 뭔가 문제 있거나 잘못된 가정이 아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아이를 잘 키우는 그리고 또 건강한 온전한 가정이다라는 의미에서 한부모 가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부부가 여성, 남성 두 명이잖아요. 그런데 부부의 날은 그게 합쳐져서 일이 됐다고 했어요. 근데 저희는 한부모 가정이 되어서 즉 이혼을 하게 되니까 그게 뭐 반쪽이 됐다, 뭔가 해체됐다 하는 게 아니라 두 배로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24 일이라고 날짜를 선포하게 된 겁니다. 좀 이상하죠? 어떻게 이혼했는데 두 배의 축복을 받아요. 더 힘들고 더 좌절감에 실패감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한부모 가정 중에는 물론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고 발생 초기에는 힘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적응에 성공하면 훨씬 더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가정이 아주 많으시답니다. 예. 우리 한 예로요. 아이들을 위한 동화가 있어요. 따로따로 행복하게. 그 동화를 보면 드미트리어스와 폴라라는 주인공 아이가 나오는데요. 그 아이의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혼하기 전에는 서로 너무너무 싸우는 거예요. 뭐 자잘자잘한 일 때문에 청소가 지저분하다, 이것을 여기에 뒀다, 뭐 이렇게 취미도 다르고 뭐 성격도 다르고 그래서 항상 갈등이 빚어서 그걸 보고 있는 아이들은 항상 힘들어요. '우리 부모님이 왜 저렇게 싸우기만 하지? 우리 부모님이 왜 저렇게 다투기만 하지?' 그리고 너무너무 괴로운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 바로 부모님을 헤어지게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정말 목사님의 우리 그 주례로 결혼하잖아요. 그것처럼 목사님의 그 주례로 어떻게 보면 이혼식을 하게 돼요. 끝혼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니까 어 그전에는 항상 엄마 아빠가 싸우고 투덜대고 심지어는 폭력도 있을 수 있었는데 이혼을 하니까 그런 미움, 다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분노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드미트리어스와 폴라는 엄마 아빠 집을 오고 가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요.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전에는 한 집에 살 때는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항상 미워하고 싸우기만 했던 그 엄마 아빠가 서로 따로따로 살게 되니까 엄마 아빠 집도요 두 채가 됐대요. 또 엄마 아빠가 키우는 애완동물도 두 배로 많아졌고요. 가구도 두 배로 많아지고요. 모든 것들이 다 두 배가 됐다고 그래서 두 배의 축복을 받은 그런 이야기로
소개가 되고 있는 동화예요. 이혼을 하니까 망하는 게 아니고 실패하는 게 아니고 좌절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붕 사라지는 게 아니고 붕괴되는 게 아니고 이혼을 하니까 그 가정이 회복되고 있다는 걸 어린 아이들이 보는 동화지만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처음에 2008년도에 한부모 가정의 날을 선포할 때는 5월 24일을 둘이 모여서 헤어지니까 더 사로 배로 축복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5월 24일을 한부모 가정의 날로 선포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발견 아닌가요? 예. 자,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이혼 안 하고 사시는 분이 불행하다 이런 거 아니죠. 그런 분들도 참 대단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부모 가정이든 또 한부모 가정에는 이혼자도 있고요. 사별 가정도 있고요. 미혼모부 가정도 있고요. 별거 가정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심지어는 재혼 가정도 있을 수 있고요. 조성 가정도 있을 수 있어요. 넓게 보면요. 그런 모든 가정이 그리고 또 다문화 가정, 뭐 입양 가정, 장애인 가정, 뭐 노인 가정 또는 공동체 가정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정상적인 가정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자, 모든 가정이 행복한 그런 사회에서 우리 한부모 가정도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갈 때 사회의 어떤 문제들도 줄어들게 되고요. 서로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서요. 예. 한부모 가정 사랑회에서 한부모 가정 분들과 항상 매년 한부모 가정의 날을 기념해서 기념식도 하고요. 축하 공연도 하고요. 때로는 캠페인도 하고 여행도 가고 많은 행사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우리가 처음에 한부모 가정을 선포할 때는 제가 5월 24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제 10 년간 열심히 한부모 가정의 날을 선포하고 기념식을 하고 열심히 "한부모 가정은 건강한 가정입니다."라는 운동을 막 펼쳤어요. 그랬더니 정부에서 어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거기에 한부모 가정의 날을 제정하는 법안을 일부 개정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4년 전부터 한부모 가정의 날을 5월 10 일로 지정을 해서 그날을 한부모 가정의 날로 제정해 그 특별한 날로 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작할 때는 5월 24일 부부가 헤어져도 뭔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24일이었는데 법에서 명시한 날은 5월 10 일이에요. 근데 왜 5월 10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자, 아무튼 5월 10 일을 한부모 가정의 날로 제정한 지 이제 4 년째라서 금년에 선포일로부터는 제 14회 한부모 가정의 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날이 이제 며칠 후면 다가오는 5월 10 일이에요. 그래서 한부모 가정 사랑회에서는 그날 한국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기념식과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중에 한부모 가정의 날을 기념하고 싶으신 분, 또 함께 그 날을 축하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5월 10일 저희가 현장에서도 행사를 하지만 그날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황은숙의 한부모 가정 채널 그리고 권영찬의 행복TV에 들어오시면 그 기념 행사를 여러분 똑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그날 축하해 주실 거죠? 예,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그 사이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시고요. 또 이렇게 글도 남겨 주셨네요. 예. 우리 윤정맘 님은
아이들이 예 어버이날이 되니까 예 자녀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으시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예. 또 우리 강윤정님 뿌듯하다고 하시네요. 예. "크기보다 마음이 더 좋으셨겠어요." 이런 반응도 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한 얘기를 그전에도 들으셨대요. 예. 자, 이런 포근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으시다는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이에 조성현 님도 들어오시고요. 홍수진 님 들어오셨습니다. 예. 우리 김혜연 님. 예. 김혜연 님이 물으시네요. 한부모 가정의 날 네 번째 아닌가요? 예. 아까 얘기 드렸죠? 정부에서 제정한 날로는 사회지만 2008 년도에 우리가 한부모 가정 분들과 함께 선포한 한부모 가정의 날로 시작하면 14 회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우리는 14 회째 한부모 가정의 날을 맞이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 또 우리 한부모 가정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또는 실시간 채팅으로 문의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홍수진 님 들어오셔서 어디다 이렇게 글을 쓰셔야 되는지 모르셨다는 그런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예. 자, 한부모 가정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자, 우리가 왜 한부모 가정의 날을 선포했을까요? 그건 한부모 가정에 대한 편견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만연해 있었기 때문이죠. 한부모 가정에 대한 편견이 없고 그로 인해 차별받는 한부모 가정이 없었다면 아마 이런 날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한부모 가정에 대한 이런 사회적인 인식은 한부모 가정의 현 상황과 맞지 않게 많이 왜곡돼 있다. 너무 부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한부모 가정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 보편적으로 '한부모 가정은 뭔가 문제 있는 가정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 많아요. 그리고 또 '한부모 가정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미국에서도 한부모 가정에 대한 이런 편견이 조금 있다고 그래요. 오래전에 미 대사관에서 한부모 가정 그 단체들과 미국에 있는 단체들이 온라인으로 저희가 그 영상으로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그 미국에 있는 그 한부모 가정 그 단체 회장님이 흑인 여성이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미국에서도 싱글맘에 대한 편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편견이 있냐 그랬더니 어 흑인 여성들이 특히 그런 싱글맘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미국 사회에도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예.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미국 사회에 있는 편견은 제가 보기에 미국의 백인 여성의 한부모 가정분과 또 흑인 여성의 한부모 가정의 경우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어 물론 이제 이유는 제가 판단하기에 그분들이 물론 개별적으로 다 다르긴 하지만 소득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백인 여성의 또 부유한 가정의 그런 여성들은 한부모 가정이 됐다고 그래서 크게 사회로부터 뭐 비난받거나 또는 무시당하거나 하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흑인 여성들에 비해서 덜한 것 같이 느껴져요. 그분들은 상당히 당당하게 살아가고 또 한부모로 살아가는 모습에 다른 남성들도 또
크게 개의치 않고 또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자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흑인의 경우 특히 어 우리로 말하면 저소득 한부모 가정 흑인의 경우는 정말 양육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되고, 우리가 또 아시다시피 미국 사회에 그 빈민가 그런 곳은 우범지대, 비행 아이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런 거와 맞물려서 흑인 한부모 가정 분들에게는 그런 차별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흑인이나 백인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우리 한부모 가정은 모두 존중받아야 되고, 또 부모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믿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또 빈곤으로 인해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이제 안타까운 거고요. 그래서 우리 한부모 가정을 위해서는 정말 한부모 가정의 복지가 많이 좋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자, 오늘 처음 유튜브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글을 많이 남겨 주셨어요. 저희 한부모 가정 사랑해에서도 이제 처음으로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지금 한부모 가정을 만나고 있거든요. 어 그러한 이유는 우리 자주 만나는 회원분들에게도 이런 이제 변화를 같이 나누는 것이 중요하지만, 뭐 지방에 있는 분들, 멀리 계신 우리 한부모 가정도 있으시고, 또 한부모 가정은 아니지만 한부모 가정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과 소통하기 위한 그런 창구가 필요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은경 님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음. 자, 우리 김연경 님은 힘든 시기지만 또 이렇게 한부모 가정들과 모여서 힘을 또 보탤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그런 말씀도 해 주셨고요. 예. 예. 다양한 의견과 생각들이 채팅 글을 통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도 같이 공유하면서 채팅 글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자, 일단 우리가 미국의 이런 사례를 잠깐 나누었는데요. 미국이 그 정도면 우리 한국은 어떻겠어요? 더 심각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를 이전에는 편부모 가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호러미, 호레비 뭐 이런 말도 해서 마치 한쪽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것, 양육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비춰지는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인식을 좀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편부모 가정이라는 용어 대신 한부모 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우리 한부모 가정은 언제부터 사용된 용어일까요? 예. 어 이 한부모 가정 용어는 1998년, 예,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한부모 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어요. 그때 처음 우리가 사용했을 때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셨죠. 한부모 가정, 한쪽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이 한부모 가정인가 보다. 한쪽 엄마가 키우는 가정이 한부모 가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조금은 계신데요. 물론 그런 뜻도 담겨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한부모 가정의 이 한은 우리나라의 순수한 그 어원에서 나온 것으로요. 우리 크다, 가득한, 온전한 이런 뜻을 담고 있는 우리 말이고요. 한부모 가정, 뭔가 문제 있고 잘못된 가정이 아니라 정말 건강하고 온전하고 또 정상적인 그런 행복한 가정이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한부모 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지금 계속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예.
이전보다 인식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 제일 큰 원인은 제가 받은 교육이 선입견적인 교육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고 우리 강윤정 님이 또 말씀을 해 주셨네요. 예. 자, 우리는 어떻게 한부모 가정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되었을까? 예. 우리의 인식이 어 예를 들면 고정관념, 선입견, 그것이 편견에 대해서 우리가 한부모 가정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예. 자, 그 부분을 우리가 또 다음에 다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자, 또 우리 사회는 우리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한부모 가정에는요,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혼 가정, 또 사별 가정, 미혼모부 가정, 별거 가정, 이제 이런 가정이 있는데요. 그 가정마다 또 쪼금씩 인식의 차이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이혼 가정 하면, 이혼 가정은 인생 실패자, 어 우리 수신제가 취급병차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수신, 제가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혼은 그렇지 못한 거로 인식돼서 마치 그 사람이 잘못된, 뭐 인생이 실패한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인생 실패자, 낙오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그 이혼이 주홍글씨가 돼서 항상 따라다니게 되죠. 이혼한 지 3 개월 된 사람한테도 이혼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혼한 지 10년 된 사람에게도 이혼자 이렇게, 20년 된 사람에게도 여전히 이혼자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최근에 윤여정 님이 그 아카데미상 그 여우조연상 받으셨잖아요. 먼저 너무너무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한부모 가정 어머니로서 정말 자랑스럽고요. 많은 한부모들에게 귀감이 되는 분 같아서 너무 기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윤여정 님이 그 상을 수상하게 되니까 난데없이 조영남 씨 얘기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많이 불쾌했다고 하잖아요. 이혼한 지 벌써 수십 년 된 얘긴데 왜 그 사람이 거기서 왜 나옵니까? 자, 이렇게 우리는 이혼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꼬리표처럼 달려서 뭐 10 년, 20 년이 돼도 여전히 이혼자인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죠. 그만큼 이혼에 대한 이 사건이 한 개인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은 저희가 그 극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혼 가정 또는 사별 가정, 특히 미혼모 가정에 대한 이런 사회적인 편견이 너무 커서, 그래서 저희가 한부모 가정 차별 철폐 캠페인도 하고요. 예. 아마 한부모 가정 사랑회에서 큰 캠페인을, 한부모 가정 차별 철폐 캠페인을 처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2000 년도 초기에 저희가 했는데, 그렇게 이 편견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하고 또 왜곡된 편견로 인해 차별받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그런 개선 운동을 저희가 해 나오면서 이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죠. 예. 자, 어떻게 달라졌어요? 자, 이전에는 정말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어 저 이혼했어요. 저 한부모예요." 이런 얘기를 어디 나가서 함부로 할 수가 없었죠.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세상이 달라졌어요. 자, 우리 한부모 가정 사랑회가 설립된 지 2002 년도인데 벌써 약 20 년이 돼 가거든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는 이혼한 사람도 당당하게 저 이혼했어요." 또 미혼모인 사람은 "저 미혼모예요." 어 심지어는 여러분 최근에 나왔던 그 사유리 님인가요?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이를 출산해서 키우시잖아요. 당당하게 키우시잖아요. 이럴 정도로 세상은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돼요. 물론 거저 이루어진 건 아니죠. 우리 한부모님들이 또 한부모 가정 단체들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고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변화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얻으신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우리 한부모 가정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말씀을 해 드리고 싶어요. 예. 자, 이렇게 한부모 가정이 많이 증가하면서 이제는 '나만 이혼한 거 아니야? 나만 미혼모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집도 옆집도 그 옆집의 옆집도 다 이혼한 거예요. 또 이 집도지 요즘 가족에 그냥 한 명 정도 이혼한 사람은 거의 있어요. 없는 집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혼이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될 그런 선택의 하나다라고 인식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한 가지 그러면 편견이 완전히 사라진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부모 가정에 대한 편견 우리 사회에서 사라졌나요? 아닌 것 같아요. 한부모님들도 지금도 제가 한부모라는 사실을 직장에 가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라고 하는 분들도 실은 적지 않으세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요. "우리 엄마 이혼했어. 우리 아빠 이혼했어. 나 미혼모 가정 자녀야."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왜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순간 부당한 대우가, 차별이 나와 우리 아이에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편견이 없는 사회라면서요. 많이 좋아졌다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은 많은 한부모 가정이 느끼는 그러한 편견과 차별도 여전히 있어서 우리는 이러한 편견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누가 하는 거예요? 황우숙 회장이 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한부모님이 우리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가 당당하게 저 한부모예요. 저 한부모 가정 자녀예요.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초기에는 어떤 그 불평등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또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 남들이 보기에도 열심히 살고 멋진 한부모고 정말 옆에서 볼 때도 '어우 어떻게 저렇게 한부모님이 아이를 위해서 저렇게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지? 저렇게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지?' 또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겠죠. 내가 알고 있는 한부모는 저기 정말 문제 있는 한부모. 남 특히 남성으로 치면 싱글 대디 중에 훌륭한 분도 많으시지만 여전히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나 그런 한부모인 줄 알았는데. 나는 정말 아이를 학대하는 그런 모습의 한부모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멋진 한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이렇게 내가 정말 멋지게 건강한 삶을 살아가면 내가 막 저 "한부모 가정 건강해요. 행복해요. 우리 정상이에요." 이런 얘기하지 않아도 남들이 이미 정말 존경스러운 한부모시네요. 또 한부모라는 용어가 따로 필요 없죠. 존경스러운 부모님이시네요. 라고 이야기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날이 저는 머지않아 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부모 가정 중에는 이미 상당 부분 성공한 많은 분들이 계시죠. 아까도 윤 여정님 얘기도 했지만요. 한부모님 중에는 우리 일명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뭐 의사, 변호사, 물론 법조인, 그리고 교수 또는 무슨 큰 회사의 대표, 또 우리 가까이에는 뭐 교사, 뭐 어린이집 원장, 뭐 주변에 사회복지사 너무 많잖아요, 한부모 가정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그런 대상들이 한부모 가정, 그 직업군의 한부모 가정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부모 가정이라는 걸 잘 드러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자,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분이 우리 윤 여정님이 저 한부모예요." 당당하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 아이가 일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영화 일을 해서 이런 멋진 상을 받게 됐어요."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부모인 내가 먼저 많은 사람에게 오픈하는 거예요. 저 의사인데 저 한부모예요. 저 대학 교수인데요. 저 한부모예요. 저 사회복지사인데요. 저 한부모예요. 저 교사인데요. 한부모예요."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많은 한부모가 내가 한부모라는 걸 많은 세상에 알리면 그분들을 존경했던 사람들이 어머 저분이 한부모 가정 부모였어? 아니면 저분이 한부모 가정 출신이었어? 어머나 몰랐네. 한부모 가정이 정말 멋진 분들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지금 저희와 같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많은 분들 중에도 분명히 한부모 가정이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요, 직업이 불안정해서요. 저는 한부모라고 어디 가서 얘기하기 부끄러워요. 직업이 있는데 내가 어 정말 정부의 지원만 바라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꼭 뭐 잘 나가는 직종만 오픈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놓인 상황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나는 멋진 한부모 가정 부모인 거거든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라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나의 엄마인 게 너무너무 행복해. 자랑스러워. 아빠가 나의 아빠인 게 너무너무 좋아."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이미 훌륭한 한부모 가정의 부모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분들은 주변에 저 한부모 가정이에요. 저 미혼모예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다면 정말 우리 사회가 한부모 가정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고 많은 분들도 더 한부모 가정을 위해 박수를 쳐 주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에 함께하고 계신 많은 분들 여러분이 먼저 저 순이 엄마가 하면 저 할게요. 철수 엄마가 하면 제가 할게요가 아니라 내가 먼저 당당하게 남들이 주재할 때 제가 먼저 오픈할게요.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하겠어요. 양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다 못 살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 안 낳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한부모 가정은 홀로 아이를 키우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저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실은 모 방송국에 가서 한부모 가정 관련된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우리 한부모 가정 분들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자, 한부모 가정 부모 중에 정말 이것저것 안 해본 일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한둘일까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한부모 중에는 내 육신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우리 아이를 쪼끔 더 잘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걸 쪼끔 더 채워주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어떤 부모님은요 거의 거짓말 조금 보태서 24시간 일을 하신대요. 아침에 우유 배달, 또 신문 배달에서부터 낮에는 뭐 빵집 가요, 어디 가요, 밤에는 대리운전해요. 정말, 정말 18시간 정도 일하신다고 하는 분이 적지 않으시거든요. 이런 분이 훌륭한 분이 아니면 누가 훌륭한 분이에요. 우리 한부모 가정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처럼 훌륭하신 분은 안 계십니다. 여러분처럼 장한 어버이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어버이날에 정말 누군가 정말 국가에서 어버이상 훌륭하신 분에게 드리는 어버이상이 있다면 누구를 드려야 돼요? 저는 가장 물론 모두 다 훌륭하신 부모님들이시지만 그중에서도 정말 대표적으로 우리 한부모 가정 부모님께 그 놀라운 상을 영광스러운 상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온전히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 많아요. 어떤 분은요 대학을 다시 다녀요. 아니요. 대학이 아니라 어떤 분은 정말 중학교 검정고시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검정고시, 대학을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요. 또 어떤 분은 여러 자격증을 따시는 분도 저는 많이 봤어요. 심지어는 대학원도 가서요. 대학 교수님이 되신 분도 계세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정말 밑바닥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 자신을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노력해 나가실 때 놀라운 일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한부모 가정의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혼해서 내 인생이 정말 파탄 난 것 같고 정말 나에게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괜찮아요. 당연해요. 이렇게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고 아픈 거 그거 당연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 고통의 끝이 있어요. 때로는 3개월, 때로는 6개월, 1년 그런 적응 기간이 있어서 그것만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런 한부모 가정이 정말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 가정의 그런 구성원인지 여러분이 인식하면서 느끼면서 살아가시면 머지않아 여러분의 그 고통이 그 좌절이 수치가 사라지게 되는 날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변하면 누가 변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혼했어. 나 정말 창피해. 나 정말 마음이 아파. 이렇게 생각했던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밝아졌어요. 엄마가 행복해지니까 우리 아이들도 행복한 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1년 후, 2년 후에는 이전보다 더 행복한 시대가, 행복한 삶이 여러분 앞에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떤 분에게요? 나 이혼했어. 나 인생 끝이야. 내 팔자는 왜 이래? 나 미혼모야. 창피해. 어디 가서 미혼모라는 얘기도 할 수 없어. 자,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미혼모면 어때? 내가 아이를 양육하는 책임 있는 내가 한부모인데 이혼했으면 어때? 나는 더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이혼했고 아이들이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1년 후, 2년 후는 정말 놀라운 변화로 가득 찰 거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힘내시고요. 용기 내시고요. 여러분이 흔들리면 우리 아이들이 흔들려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더 힘을 갖고 용기를 갖고 당당하게 이 세상과 맞서는 그 용기를 보여주신다면 우리 아이들도 더욱 멋진 아이들로 성장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일을 이루는 대상은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장서야 돼요. 아무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지 않고요. 대신 일해 주지 않죠. 자, 그래서 감사한 게 뭐냐면 이제 내일 모레 한부모 가정의 날 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한부모 가정 선언서를 이제 낭독해요. 그리고 그 선언서에는 한부모 가정이 건강하고 멋진 가정이다. 그리고 우리는 정상적인 가정이다. 이런 얘기를 잘 저희가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5분이 한부모님들이 자원해서 한부모 가정 그 권리 선언에 대해서 사례 보고를 하시기로 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전만 해도요. 누가 방송에서 인터뷰 좀 하자 그러면 짜잔, 모자이크 되나요? 목소리 변조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런 한부모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한부모님들이 자원해서 제가 그 사례 발표하겠어요. 제가요, 이혼녀라고 한부모라고 이야기하고요. 제가 힘들지만 어떻게 살아가는지, 제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제가 공개해서 이야기하겠어요.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몇 명이요? 5분이요. 이거 엄청난 거죠. 예. 자, 이렇게 한 분 한 분 나를 드러내고 내가 더 정말 밝은 모습에 건강한 나로 살아가고자 노력한다면 정말 그 파도가 우리 연못에 돌을 하나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요? 툭 떨어지면서 파장이 일잖아요. 여러분이 이 5분이 나를 오픈하고 한부모 가정 선언을 할 때에 그 여파가 방송을 타고 자, 이 서울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5분의 한부모 가정 여러분 존경하고 여러분 너무너무 격려의 박수 보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주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우리 한부모 가정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랑마님이 비 온 뒤에 탕이 더 굳어진대요. 예.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자, 한부모 가정이 되지 않았으면 우리의 삶이 물론 편안할 수는 있겠지만 내 안에 내가 나를 더 돌아보고 더 나를 성장하게 성숙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할 수 있겠죠. 내가 한부모가 됐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나는 더 튼튼하고 나는 더 세상을 잘 극복해 나갈 힘이 내 안에 저장하게 된 거죠. 잠재되게 된 거죠. 예, 그 말씀을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 예.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해주셨네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도다. 세상적인 편견이 아무리 있어도 하늘 아래요. 우리가 다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편견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너무 멋진 우리 사랑맘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사이 우리 이경아 님도 함께 해주셨고요. 우리 수빈맘님 들어오셨네요. 네. 예. 자, 우리 또 사랑마님은 7년 동안 아이를 키우고 하시면서 많이 울기도 하고 또 도와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도 해주고 계십니다. 예. 자, 우리 한부모 가정 사랑해에서 오늘 처음으로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한부모와 만나는 이런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 이렇게 소통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예. 또, 제 개인적으로는 실은 많은 한부모 가정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한부모 가정이 실은 계시거든요. 통계로 보면 전체 가구의 약 10%예요. 160 또는 170만 한부모 가정이 있고요. 가족 구성원으로 보면 450만 명 정도의 한부모 가정이 계세요. 저는 그런 한부모 가정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 자, 이 만남이 지금은 첫 모임 얼마 되지 않지만 자, 이 모임이 황은숙의 한부모 가정 채널이 좀 소문이 나서 더 위기에 처한 마음에 상처를 입은 한부모 가정이 많이 들어와서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이 되기를 원해요. 특히 자녀 문제, 인생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채팅에 고민 이야기를 남겨주신다면 특히 자녀 양육, 뭐 이혼과 관련된 문제, 또 심리적으로 우울하고 요즘 또 자살을 하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파 세모녀 사건부터 한부모 가정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또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분들도 함께 들어오셔서 고민을 나누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위로해 드리는 그런 시간이 이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처음으로 시작한 이 채널이 어떠셨는지 여러분 채팅으로 오늘 황은숙 박사와 처음으로 나눈 예, 유튜브 어떻게 보셨는지 또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또 노력이 필요한지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시면 같이 나누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동참을 지지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자, 곽정숙 님도 들어오셨다는 예, 그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네, 감사하다는 말씀 많이들 주고 계시고요. 예. 더 좋은 그런 방송으로 여러분 만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새로운 것도 알게 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라고 예, 박희진 님 그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예. 또 순희 님 감사하다는 말씀 주셨고요. 예. 자, 오늘 어버이날 특별히 만나게 된 첫 유튜브 방송 예. 여러분과 함께해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 또 많은 걸 또 제가 배워간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우리 예, 혜연님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케케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윤희아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실시간 얼굴 뵙고 채팅하니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밀카님, 처음부터 시청했는데 댓글 다는 게 유튜브 앱에서 해야 하는 걸 늦게 알아서 늦게나마 댓글 남기신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처음으로 저희가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 희진님,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윤정님, 예, 말씀 들으면서 느낌 좀 나누어서 좋았어요. 편하고 유익한 채팅이었어요. 접근성이 참 좋았어요. 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예, 우리가 유튜브지만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채팅과 함께 하기 때문에 또 접근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또 박희진 님 처음부터 시청해 주셨다는 말씀 해 주셨고요. 예. 오늘 이렇게 처음 시작한 이 방송 앞으로 인제 자주 여러분 만나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신 내용들 오늘 특히 또 이렇게 계속 늦게라도 유튜브 보게 되시면 채팅 글을 댓글로 이렇게 남겨 주세요. 그러면 다음 회에는 여러분이 궁금하시는 내용으로 다시 유튜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진행한 황은숙 박사의 한부모 가정 채널 한부모 가정의 날은 어떤 가정인가요? 라는 주제로 여러분 만나 뵙습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이런 걸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실시간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